습관기 시간입니다. 안정환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책인가요? 자, 이번에는 습관의 디테일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습관의 디테일이요. 예.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이 책은 습관을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6만 명의 행동 데이터와 최신 행동과학, 뇌과학 연구를 집약해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습관 설계 법칙을 정립했습니다. 사소한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행동 설계 7단계를 통해 누구라도 쉽고 재미있게 습관을 만드는 과학적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습관을 만드는 7가지 단계 궁금한데요. 그럼 그 전에 먼저 책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자, 이 책의 저자 브레인 제프리 포그는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설계 연구소장입니다. 그는 미국 최고의 습관 설계 전문가이자 행동과학자, 브릴 거명 대학교에서 언어학으로 학사와 석사를,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심리 커뮤니케이션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98년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설계 연구소를 창립하여 연구소장으로 일하며 20여 년간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그 이면에 작동하는 원리를 탐구했습니다. 자신의 연구를 활용해 포춘 500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현재 행동과학과 자신의 경험을 결합한 이론을 정립하고 타이니 헤비츠라는 이름으로 붙였다고 합니다. 현재 타이니 헤비츠 아카데미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습관 설계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습관을 가르치려고 한다는데요. 예. 습관이 그럼 왜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원하죠. 다이어트를 하고 싶고,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고, 운동을 해야만 할 것 같고, 담배를 끊어야만 할 것 같다 등등 말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때만 결심을 하고서 외국어 책을 사서 버리고, 네. 운동을 시작하고 안 가고, 금연을 하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네. 우리의 몸이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습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흡연이나 음주 같은 나쁜 습관이 있다면 당연히 건강이 나빠지겠죠. 반대로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습관이 있다면 건강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습관이라는 것이 의지나 노력을 가지고선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습관을 만드는 기술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통 자기가 계획한 거를 못 지키면 예. 의지박약이다, 예. 내가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그럼 빨리 그 습관을 만드는 7가지 단계 여쭤보고 싶네요. 예. 자, 1단계.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구체적 행동으로 머릿속에 그리면서 준비한다. 자, 2단계.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목록을 만든다. 3단계. 구체적인 행동과 짝을 이룰 수 있는 일상의 자극을 찾는다. 4단계. 일상의 자극과 구체적인 행동을 연결한다. 5단계. 단, 모든 행동은 실천이 가능한 최소한의 단위로 잘게 쪼개고 나눈다. 6단계. 실천한 후에는 뇌에 도파민이 분비되도록 즉각적으로 자신에게 보상한다. 7단계. 앞의 단계를 반복하고 확대하면 원하는 어떤 것이라도 습관으로 만들 수 있고 나쁜 습관은 없앨 수 있다. 등등입니다. 7단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럼 1단계 먼저 알아볼게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또 준비하라. 디자인을 하라. 라는 말 같은데요. 예. 어떤 방식인 것 같아요? 자, 디자인이기보다는 써서 붙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목표를 하라는 거죠. 네. 다이어트, 금연, 외국어 공부, 운동, 뭐든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먼저 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나는 목표보다는 자신이 항상 원하지만 실패하는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을 성공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할지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서 날씬해진다면, 외국어를 잘해서 외국인과 프리토킹이 가능해진다면, 운동을 해서 몸짱이 된다면 등등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그리고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면 될지를 머릿속으로 그리라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그린다까지는 일단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2단계. 네. 당장 실천 가능한 목록을 만든다. 어떻게 하나요? 자, 누구나 상상은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습관을 못 만드는 이유는 바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운동이 목표라면 처음에 힘들게 몇 시간씩 운동을 하면 다음날 아파서 못하게 되겠죠. 네. 따라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의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이라면 팔굽혀펴기 한 번, 윗몸 일으키기 한 번, 계단 오르기 한 번 등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당장 아무런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만 습관이 되니까요. 습관이 완성한 다음 숫자를 천천히 올리면 됩니다. 우선 쉽게 접근하게끔 도와주는 거네요. 네. 그럼 3단계로 가볼게요. 구체적인 행동과 짝을 이룰 수 있는 일상의 자극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좀 말이 어렵긴 한데요. 네. 습관을 목표하고 목록을 만들어도 언제 해야 할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저자 같은 경우 화장실에 하루에 일정한 시간에 다녔다고 해요. 네. 그래서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 팔굽혀펴기 2번서부터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을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양만큼을 해서 습관을 들여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4단계, 일상의 자극과 구체적인 행동을 연결한다가 연결이 됩니다. 일상의 자극과 구체적인 행동이 연결이 될 때 습관으로 완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절대로 일상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여기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정말 뭐 하루에 팔굽혀펴기 한 번 해야 한다. 예. 그냥 오늘 안에 하루만 하면 되겠지 예. 생각하다가 뭐 화장실 갔다 와서 지금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다음 5단계. 실천 가능한 최소한의 단위로 짧게 쪼개고 나눠야 한다고요? 방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이거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일상의 자극 하나당 한 개의 행동으로 잘게 쪼개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화장실 다녀와서 팔굽혀펴기 2번을 한다. 이후에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고 턱걸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다 보면 네. 습관으로 완성이 안 돼요. 네. 잊어버리니까. 네. 화장실에 다녀와선 팔굽혀펴기 2번만. 집에 와서 자기 전에 윗몸 일으키기 한 번. 식사하기 전에 앉았다 일어서기 한 번. 이런 식으로 습관을 최대한 나누어서 자극과 매칭을 시켜야만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어떤 행동을 하면 아무 생각이 없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정말 습관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그러면 실천 후에 뭐 도파민이 분비되도록 자신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네. 이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제 여기서 되게 앞부분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돼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성은 아주 조그마한 의식의 선택과 대부분의 무의식의 선택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막 다 씻고 나와가지고 출근하잖아요. 네. 무의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완성해서 충분하게 잘 해나가고 있다면 작게는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크게는 자신에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내가 운동을 일주일, 한 달, 6개월에 빠지지 않고 습관을 완성해 나간다곤 알 수가 있고 그 크기를 키우기 시작하면 내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끼도록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고 더 나아가서 좋은 음식이나 옷, 물건들을 선물해서 자신에게 보상을 해줄 때 비로소 습관이 완성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단계, 앞에 단계를 반복하고 확대하면 원하는 행동은 어떤 것이라도 습관을 만들 수 있고 나쁜 습관은 없앨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책 습관의 디테일에서는요. 예. 습관 만들기 기술을 통해서 성취한 사람이 나타나나요? 네, 많이 나와요. 이 책을 통해서 그의 코칭을 받기 전 전 세계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의 습관 설계의 법칙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자는 사랑하는 조카의 죽음과 사업상의 실패 때문에 극심한 불면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매일 아침 일어나면 침대에 잠시 걸터 앉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도 이런 것 같아요. 정신 차릴 때까지 좀 앉아 있는데 멍하게. 자, 이제 이후 잠에서 깨어 발을 댄 자극이죠. 네. 후에 멋진 하루가 될 거야라고 말하고 행동, 미소를 짓는다. 축하는 작은 습관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매일 아침 긍정 에너지로 채울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저자는 이 책에서 저자의 경험에 화장실에 다녀온 후 팔굽혀펴기 2회 하기, 매일 아침 이 하나에 치실질하기,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오늘 할 일 하나 쓰기처럼 사소한 습관 하나를 통해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와 그 노하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작가님은 이 책 읽으시고 어떤 습관 하나 들여야겠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제 습관 중에 그게 있어요. 원고 쓰기.
매주 제 방송을 2개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매일 쓰지 않으면 이거를 못 써요. 이 시간 안에. 아, 그러니까 저녁에만 가면은 계속 원고를 쓰는데, 네. 자, 사실 습관 형성에 관한 책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이 재미있는 이유는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어서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의 뇌 역시 우리의 육체와 같은 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습관 만들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면서 긍정적인 사고 역시 습관 만들기로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아는 게 많다 보니까 네. 걱정이 많아요. 근데 걱정이 많은데 이 걱정을 한다고 어떻게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생각이 항상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 책에서 보니까 얘기를 하대요. 잘 될 거야. 아, 이걸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아, 생각을 그것 합니다. 또한 습관인 거겠죠? 그렇죠. 네. 네, 화요일에 책갈피 시간이었습니다. 습관의 디테일이라는 책을 안정환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노래 이어드릴게요. 먼저 로꼬 헤이츠의 잠이 들어야.